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35.5빌리언 예측했는데 41.46빌리언이 나왔고, 이제 EPS도 20.4를 예측했는데 25.11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이 사이드에 있죠. 즉 말해서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EPS 같은 경우는 23 정도로 예측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왔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한 38 정도 예측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 GP 마진 역시도 84%나 나왔다. 전반적으로 바이 사이드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더 좋게 빗들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이던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44.3이 있는데 50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하단보다도 더 높다는 것들. EPS도 마찬가지죠. 24달러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31달러. 하단보다도 더 높고. 그 그로스 마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6% 예측이 83%니까. 자, 그다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이런 것들은 1.65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분면에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클라우드 메모리 쪽이 있죠. 이쪽이 매출이 13.76빌리언, 그로스 마진이 83%, OP 마진이 78%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오토모티브 이런 것도 인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3.5를 예측했는데 4.63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 콜 데이터 있죠. 데이터 센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1.5빌리언, 그다음에 GP 마진이 87, OP 마진이 83 정도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 다 비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바이 사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와줬다. 그래서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 보시게 되면 13.21%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한 후에 엄청나게 뛰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35% 상승했고, 나스닥이 0.43% 하락, 그 다음에 S&P 500이 0.1% 하락, 러셀이 0.46% 하락이죠.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 같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게 S&P 500에서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일단 차익이 실현하고 이렇게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 것들이 6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지금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질 때 우리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 자체가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서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제 매수 관점이고, 즉 말해서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으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고, 거기서 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팔란티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즉 말해서 너무 멀티플을 많이 줬는데 자, 그에 따라서 멀티플의 값어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뭐 지금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은 오늘 장에서는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눈치 본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자, 장 후반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상승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다우 쪽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 상승이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 홈 인프루브 같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도 많이 상승이 있었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 정말서 안 갈 때 가는 것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근데 컨슈머 디펜스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매기가 옮겨들면서 이쪽이 안 가서 이쪽이 가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이 돌고 있다는 거지. 이게 전부자가 빨간불이 됐다. 그러면 좀 위험하겠죠. 그렇지 않는 한은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러셀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의 모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만 좀 하락을 했지, 나머지 쪽은 상승했다. 파이낸셜도 이쪽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고, 컨슈머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쪽만 좀 하락이 됐고, 뭐 양자 컴퓨터도 좀 하락이 됐죠. 대신에 이렇게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되고 있다. 뭐 전력이란지 이런 것들 산업재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반등이 되고 있다. 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은 쉬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매기가 돌면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러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1개 섹터 중에서 5개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던 종목들을 팔고 여기 있던 종목들을 사는 그런 가운데 있죠. 6월 말까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특별히 기술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좀 사셔가지고 나중에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갈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헬스케어랑 유틸리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다우 종목들이 올라갔고 장가는 종목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쁘려면 11개 섹터 중에서 9개, 10개가 이렇게 안 좋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시장이 망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아니면 2, 3일 아니면 4, 5일 정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데 자, 그런 모양은 아니죠. 돈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렉탱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불안할 때, 그 다음 변동성이 많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많다는 여기는 결론을 따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반도체주가 주도주인데 그 안에서도 변동이 심한 주식이 주도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변동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렉탱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많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불플렉이 되고 있죠. 기대형이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의 차익 실현이 나왔을 뿐이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을 때는 좀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다우는 좀 상승되고 있죠. 0.35%, 러셀도 마찬가지로 0.37% 정도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S&P라든지 나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쪽에서 조금은 매기가 돌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돈들이 들어오고 또 리밸런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 10년물 금리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 있죠. 그 정도로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2%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샀다는 말이 되겠죠. 채권도 사고 있고 지금 모습에서 그렇게 S&P 500이라든지 지금 나스닥에 있던 이런 종목들 갖다가 다우, 그 다음 러셀, 그러다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 그 리밸런싱이 6월 말까지 일어나니까 그로 돼서 나스닥 이런 것들이 출렁출렁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빠질 때마다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장에도 다른 것보다도 이런 모양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모양이 조금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골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한 2%, 2.85% 하락하면서 4천이 깨져버렸고, 그와 더불어서 yen 있죠. 엔도 지금 160엔을 갖다가 다 돌파되고 있다. 한국도 뭐 155엔까지도 가고 있는 모양이 있죠.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가 하락이 되면서 S&P 500이 상승되고 있는데 또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장이 또 많이 일단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즉 말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술주 하락에 있어서는 기술주가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전한 조정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기술주 하락은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7월에 재개될 실적 발표에서 넘어야 될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기대치의 재조정으로 해석을 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고 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데 1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큰 폭의 하락처럼 들리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21일 이평선과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또 트레이드는 예의주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또 아무래도 매수 관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S&P 500의 목표치 상향 조정했지만은 향후 주식시장에 있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에 따르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겠지만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7,200에서 7,800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5.9%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5.9%의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별주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안 좋은 주식도 한 4배까지 한 20%, 그 다음 기본적으로 10%면 12% 이상은 다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은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그렇게 지수를 갖다 높여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비성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은 호실적인 발표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준점이 높아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수익과 자본 지출 모두에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두 번의 실적 발표 시즌은 실제로 호조로 보이는데 그 상승세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4% 정도 증가됐고, 2026년 1분기에는 28.9%나 증가됐다. 2분기 순이익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분기 때는 우리가 이만큼 생각을 못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따라주면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향후 몇 분기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공급이 IPO죠. IPO 같은 것들. 그래서 통화정책이 긴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멀티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한 AI 투자 지출은 계속해서 된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하고 있는데, 자, 관세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차질,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 탄탄한 유동성, 안정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 이러한 역풍을 갖다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전망하고 있는 S&P 500의 지수를 보게 되면 오펜하이머 시티은행이 상당히 높죠. 8,100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장 낮은 것이 7,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이 반도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주의 변동폭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가가 반등해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2011년도 이후에 18번째 하락이다. 반도체 가격은 88%의 확률로 한 달 후에 회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니까 하락시 매수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하루만 6% 이상 하락한 경우는 17번 있었는데 이러한 하락세는 거의 매번 매수 기회로 작용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하면 매수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컴퓨터 메모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변동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악명이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해서 컴퓨터 성능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메모리 업계는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은 해당 부분이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결정력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익률의 전망을 높이고 실적을 일단 뒷받침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가격 경쟁력은 해당 소재를 갖다 부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술업체들에게는 골칫거리기도 한데, 자, 애플의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6월 분기에서 메모리의 비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6분기 이후에도 6월 분기 이후에도 메모리 비용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것이다. 자, 결론 쇼티지가 발생하고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펀드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하루 동안에 6% 하락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개월 후에 보니까 지금 이제 11.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 3개월 후 보니까 22.7%. 자, 그다음 또 6개월 후 보니까 38.6%나 상승돼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긴 확률들을 본다더라도 뭐 88% 이상이 다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 지나면 다 풀 커버리지가 되니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됐던 것은 한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다가 다 상승을 했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자, 그럴 때는 공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락이 된 거고, 이게 펀더멘탈로 하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다가 상승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요동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ETF가 이러한 변동성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걸 활용하려는 새로운 ETF가 시기적절하게 또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운드힐 ETF 있죠. 이것이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2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4월 출시 이후에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한 펀드를 운영한 자산운용사 라운드 힐이 아무래도 또 다른 어떤 상품을 냈는데 그것이 라운드 힐의 2배짜리 있죠. 그래서 램입니다. 램. D램이 아니고 램. 요거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를 버진으로 주당 24달러의 거래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출시는 마이크론의 기술의 인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이적인 1년 상승세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및 옵션 투자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레버리지 펀드의 인기 상승, 그다음 인공지능 붐과 관련된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전반적인 편안함 그리고 나아가서 선호도 이런 현상이 더욱더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물론 2배짜리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힘들다는 거죠. 안 그래도 변동성이 마이크론이 이만큼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2배까지 하니까 엄청나게 더 많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 트레이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운용의 수수료 2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폭락하게 되면 더 많이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요번에 하면 10%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요일 아침에 해당 펀드의 한 트레이드는 강세 리스크 리버스를 갖다 거래를 실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EWY 있죠. 한국 거죠. 풋옵션 120만 달러치를 매도하고 지금 이제 240달러의 콜옵션 70만 달러치를 매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풋 쪽에 조금 더 걸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변동성을 줄이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이 많은 일단 옵션 거래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월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격 하락 시 매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 전략이 항상 수익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세기 동안에 미국의 시장이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왔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월스트리트에서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이 거의 항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3월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 100%가 하락장 매수 전략을 신뢰한다 그렇게 답을 했죠. 3개월 전 2025년도 12월 말에는 57%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의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저가 매수 전략이 항상 수익성 좋은 것은 아니고 때때로 장기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비해서 크게 저조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면 바잉드 딥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롱타임 갔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이 앤 홀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꾸준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고 그다음 이런 것들 수익률 비교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배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역발상 분석에 따르게 되면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가 항상 효과적이라고 믿을수록 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지만은 매수 기회가 되는 저점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빠질 때 들어갔는데 자, 그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은 현재 730억 달러 규모의 인지 SMH ETF에서도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D램 ETF에서 28% 비중 그리고 30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펀드인 삭셀에서도 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만큼 일단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S&P 500의 지수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또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옵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거래 세션에서만 14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요 시장 하나만 가지고 요 업체 하나만 가지고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차트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상승세이고 하나는 일단 하락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불플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현재 두 달째 활성화 상태인 상승 추세 패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다이아몬드 반전 패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에 촉발된 하락 추세 패턴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전 패턴이 나왔을 때는 좀 하락의 추세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불플렉이란 말은 이렇게 깃대형이죠. 깃대형. 이렇게 깃대형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깃대형의 차트가 되고 있는 것들.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더 흘러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대형하고 비슷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나 확대형이나. 그래서 확대형이 고점에서 나타나면 변동성이 심하면서 좀 하락의 장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상존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단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락 반정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시금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같이 동반적으로 결합시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주들은 기존의 강세장 주도주들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 관련된 투자가 시장을 주도하던 7대 기술 기업에서 반도체 주식으로 시장 주도권이 이동하면서 MAGS ETF는 10%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반도체 관련 주식은 소위 M7의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더 높다.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은 역사적인 규모의 차입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의 증가, AI 공급망의 잠재적 과잉 공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자들은 품질과 분산 투자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단 크다는 겁니다. 반도체 원래 큰 데다가 옛날에는 M7은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장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화요일과 같은 급격한 주시장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최근에 강세장이 특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 했다가 사이드카 발동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시장이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거래되는 반도체 주식의 큰 폭의 상승세에 밀려서 M7 주식들이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수익률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반도체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의 증가에 수혜를 입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이.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들은 그 자금을 현금화해서 수익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가고 이쪽은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주주는 등락이 상당히 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옛날하고는 다른 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관련 업체들을 갖다 계속 선호해 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단 투자자들의 확신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은 다른 기술 기업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경기 순환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M7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90일, 180일, 360일의 변동성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고, 조금 더 현금의 보유량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장 환경 속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질적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한 곳에 너무 많은 자산을 갖다 집중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큰 변동성, 그다음 시장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크론 요번에 실적 자체가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이 끝났고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자,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AI 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성장을 누렸고, 또 AI 분야의 후발주자들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장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CPU 수요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UBS는 향후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AMD하고 ARM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UBS에 따르게 되면 인공지능의 제공업체들이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구동하기 위해서 CPU라든지 기타 특수 하드웨어를 점점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뛰어난 성과를 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 등급을 주는데 AMD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470에서 67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한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ARM도 역시나 260에서 45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AMD와 ARM이 독립형 CPU 헤드 노드의 배포의 주요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키텍처 분할이 진행됨에 따라서 독립형 CPU의 렉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요가 많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가 상승의 큰 원동력이 뭐냐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에이전팅 AI 등장으로 인해서 CPU 수요가 급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존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CPU를 사용하는 추세로서의 전환이 AMD와 ARM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3개월 동안에 153%, 171%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에이전트 AI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PU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CPU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AMD는 코어 수라든지 멀티스레딩 그리고 x86의 프로세스의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생태계 이런 것 덕분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워크로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워크로드는 이제 에이전트에 기반의 AI 워크로드의 일부로서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CPU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능칩의 제조업체인 ARM의 주가도 상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의 핵심 역량은 지금 이제 지연 시험과 효율성에 있고 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요구 사항과도 잘 부합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53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4명이 지금 스트롱 바이고 31명이 바이, 그 다음에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492불이고 최고가는 665불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ARM 같은 경우는 40명이 레이팅 주고 있고 4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 21명이 바이고 13이 지금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고 목표가는 한 $500 정도 되고 있고 평균 가격은 한 270달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체보다도 저렴해졌는데 이런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최근에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서 해당 주식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가치평가 영역 중에 하나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세는 옵션의 프리미엄을 상승시켜서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하락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매도 전략을 펼치기에 더욱더 매력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92%가 증가하는 등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총 마진율이 한 75%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 인프라라든지는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매도세를 본다면 실적 부진보다는 가치평가의 재조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수한 매출의 성장, 그다음 EPS 성장, 그리고 수익을 달성했음에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업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200가 유지가 된다면 매력적인 가치평가, 높은 내재 변동성이 결합돼서 위험 부담이 적은 풋스프레드 전략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옵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 평균 있죠. 요거하고 엔비디아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제 P 레이쇼 이런 것들도 45배인데 23배수로 상당히 적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PS 성장은 33%인데 47.5%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장도 지금 이제 평균보다도 좋다. 그다음 매출의 성장 역시도 19%인데 45%니까 이도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4%, 15%가 높게 형성되고 있고 넷마진 역시도 16%인데 63%, 46%나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치프하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이터 센터 매출과 910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별 매출 전망 이런 것들이 반도체 주식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엔비디아는 완전한 AI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U라든지 네트워킹,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 쿠다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경쟁사나 자체 개발 칩이 대규모 AI 배포 환경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경제적 혜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품의 수명의 주기 역시도 블랙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블랙웰은 여전히 대량 생산 단계에 있고 베라루빈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아키텍처 로드맵을 에이전트 기반 그다음 추론 기반의 AI 투자의 다음 단계로 확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스택에 지금 지배력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단순 GPU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AI 시스템, 그러니까 CPU에다가 G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이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와 전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브루드컴 한번 보시되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면서 오픈형 AI의 맞춤형 칩을 공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맞춤형 칩은 챗GPT 개발사의 향후 AI 모델이라든지 제품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브로드컴은 자사의 첫 번째 맞춤형 인공지능 칩인 할라피뇨를 갖다가 공개했는데 이 칩은 추론이라든지 미래 모델 개발을 위해서 오픈AI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머신러닝의 워크로드의 실행 시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풀스택 이점을 달성하도록 할라피뇨를 설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칩의 초기 배포는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론을 위한 맞춤형 칩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브로드컴의 주가는 올해 다른 소형 반도체 기업들만큼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수요일에 이 회사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픈AI를 위한 첫 번째 맞춤형 칩을 공개했고, 자, 미래 AI 모델의 실행에 초점 맞춘 여러 세대에 걸친 칩 중에서 첫 번째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할라피뇨라고 불리는 이 칩 자체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첫 번째 지능형 프로세서가 되면서 오픈AI 발표에 따르면 이 칩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칩이 고급 AI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두 회사 간의 협력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셀레스카도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AI는 지금 이 칩의 AI 모델 제품을 넘어서서 풀스택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칩은 아무래도 메모리 시스템 네트워킹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픈AI는 이제 엔비디아 AM 칩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G라고 불려지고 있는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자 거기서 일단 가장 큰 파트너는 애플이 되고 있고 10년 이상의 TPU를 공동으로 개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8세대 칩의 일부로 추론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학습 단계에서 AI 칩 시장을 장악해온 엔비디아 그다음 AMD, ASI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계가 추론, 즉 말해서 AI 모델의 실행 단계로서 전환됨으로써 리더십을 시험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ASIC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추론 시대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상용 그래픽 GPU 대비해서 맞춤형 칩의 이점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TPU 이런 것들도 많죠. 자, 이런 데서 어디가 지금 이제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은 좀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소형주는 스페이스X와 새로운 우주 경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회사는 그레이엄 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회사는 이제 국방과 에너지, 우주 분야에서 유체라든지 전력, 열전달 및 진공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좀 스페이스X가 지금 기업 공개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후광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국방부 원자력 발전회사 그리고 그레이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고객으로 연결된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고객의 수요 증가가 있다. 그래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성장의 전망, 마진기의 확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견조한 수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서 시장 수익률에 상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회사의 성장 전망과 향후 몇 년간의 성장 전략, 운영 개선, 생산 능력,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전망치가 수정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새로운 판매 전략이라든지 애프터마켓의 집중도 강화 그리고 기타 계획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익과 매출이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 역시도 시장 수익에 상해 등급을 주고 있고 목표가를 $110로 이제 선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던 이유는 탁월한 장기 성장과 마진 확대 전망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생산 자산의 포지션이라든지 최종 시장의 연계성을 반영한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그레이엄이 뉴욕주의 바타비아 캠퍼스에서 새로운 해군 시설을 건설하고 뉴욕, 콜로라도,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시험 시설을 갖다 완공함으로써 미 해군과 군수품의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응답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3년에서 5년 내에 바타비아에서 3개의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부분별에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보면은 지금 디펜스 있죠. 국방이 147밀리언 계속해서 상승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큰 것이 에너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지금 83,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스페이스가 15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그레이엄은 스페이스X를 포함한 주요 우주 산업 고객사들부터 $2,200만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가 $62 했으니까 거의 한 40%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